자, 아마 대표님들 투자 유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투자 유치 궁금하신가요? 자, 근데 그 전에 대표님들 투자 꼭 받아야 될까요? 이거부터 좀 자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나 내 옆집에 대표님이 투자 받았다고 해서 나도 투자 받아야지. 나도 뭔가 투자 안 받으면 손해낼 것 같아. 약간 그런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투자를 받아서 남의 돈 받아서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정확하게 목표 설정이 안 되면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를 왜 받아야 될까요?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지만은 세 가지가 이제 결국은 투자를 받는 목적성,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일단 자금, 당연히 자금이겠죠. 이 자금이 줄 수 있는 밸류는 대표님들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속도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핵심 인력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긴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를 하죠. 제가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시장 선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보다 더 독보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투자를 토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인맥입니다. 이제 결국은 초기 스타트업들 첫 이제 투자 이제 받는 시점에서는 대표님들이 그 업에 사실 전문 또는 그 업과 관련된 사람들만 또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받으면서 사실 대표님이 전혀 이제 색다른 어떤 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투자들을 만나게 되고 금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섹터 그 투자사의 다른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을 또 만나고 선배 기업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표님들의 어떤 관성에 젖은 그 기존의 근육들이 다 찢어질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얻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을 거고 분야별로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연결이 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처음에 이제 대표님들한테 투자하는 곳들이 엑셀러레이터 또는 마이크로 VC들인데 이곳들은 그냥 단순히 자금만 지원 띡 해주고 끝이 아니라 대표님이랑 같이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이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이제 패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인사이트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까지도 대표님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돈만 받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좀 좋지 않은 어떤 투자 조건으로 투자를 잘못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투자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투자를 받는 대표님의 비중이 40%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자하우스가 나한테 자금뿐만 아니라 인맥과 인사이트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대표님들께서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폭발적 미래를 동의를 하는 그 파트너를 토대로 해서 대표님들의 돈 그리고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플레이가 바로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대표님들이 저는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투자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시는데 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자 타이밍은 대표님들이 아쉽게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투자자, 어떤 투자사가 어느 정도의 펀드가 있는지 이런 거 사실 대표님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KPI 관리해야 될지, 내가 어떤 네트워킹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 5가지 섹터에 포함이 되신다. IT 플랫폼, 사스, 브랜드,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소부장, 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자, 여기 섹터에 이제 해당되시면은 사실 대표님들은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그냥 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에이전시 이런 것들로 토대로 해서 현금을 잘 버는 모델이 있다. 자, 그런 모델들은 굳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어떤 개인기만으로가 아니라 시스템화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점을 빨리 해야 되는 모델이다. 자, 그러면은 투자를 받으면서 크는 것이 스타트업의 본질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인맥 인사이트 이것들이 잘 채워지면 스피드하게 J커빙 할 수 있죠. 자, 못하면은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80%를 적어놨지만 사실 통계적으로는 85% 이상입니다. 이 데스밸리를 못 넘기고 죽는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그 스타트업 대표님 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망하는 게임입니다. 자, 근데 역설적으로 이 데스밸리를 자금 인맥 인사이트를 잘 채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넘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 커빙 데스밸리를 넘기고 대표님들의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집약적으로 강의하면서 많이 보여드린 이미지가 이 코끼리 쥐 토끼입니다. 혹시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시나요? 일단 코끼리부터 대표님이 크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끼리가 뭐냐? 대표님이 실제로 나중에 5년 뒤, 7년 뒤에 내가 어떤 회사, 얼마나 큰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될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5년 뒤, 7년 뒤에 내가 어떤 회사, 얼마나 큰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될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5년 뒤, 7년 뒤에 내가 어떤 회사, 얼마나 큰 업사이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될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고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들은 대표님들한테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에요. 5년 뒤, 7년 뒤에 본인들이 투자한 그 지분을 몇 배수, 10배수, 30배수, 100배수 이상으로 엑시스를 해야 되는 돈밖에 모르는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대표님의 멘탈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5년 뒤, 7년 뒤에 어느 정도 몇 천억 이상의 밸류에이션 또는 몇 백억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기업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만 얘기를 하면은 몽상가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쥐처럼 작게 쪼개서 토끼처럼 빨리 달려 나가야 됩니다. 자, 그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अर्리 스테이지, 그로 스테이지, 레이트 스테이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단계들을 시드 단계, 시리즈 A 단계, 프리 IPO 단계, 엑시트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시드, 시리즈 A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일단은 반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나 시리즈 B를 잘 모른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표님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유튜브에 투자 라운드 이렇게 검색하면은 잘 나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코끼리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라운드별로 대표님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대표님들을 약간 긁었죠. 대표님들 정말 빠른 성장 안 하실 거면 끄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마음 뿜뿜하면 대표님들이 빨리 내가 투자자 만나야 되겠다. 투자자 만나려면은 투자자연서 만들어야지. 그럼 포켓 컴퍼니에 문의 남겨야지. 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부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들은 먼저 투자연서를 만들기 전에 대표님들의 설계도, 건물을 짓는 그 설계도가 탄탄한지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스타트업은 뭘 준비를 해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투자 제안서부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해서 아마추어의 어떤 인사이트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 그들이 보고자 하는 언어로 정말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설득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원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 요리가 이제 투자 제안서입니다. 원재료가 썩었으면은 투자 제안서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도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그냥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해주지 않아요. 보통 저희가 투자를 결혼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냥 소개팅 자리에서 갑자기 바로 그냥 뭐 웨딩 잡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대표님들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 뒤에 여러 번의 애프터 미팅에서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 RCPS, 세이프 투자, CB 투자 이런 것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지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 강의만 5시간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표님들한테 집약적으로 제가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딱 핵심 알짜만 좀 더 드릴게요. 자, 보통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표님들이 약간의 이제 옅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들 실적이 좋은 경쟁사들 대비 USP를 갖고 계신가요? 대표님들 성공 요인 KSF랑 선행지표, 후행지표가 정량적으로 분배가 잘 되어 있으신가요? 대표님 LTV랑 CAC 기반으로 해서 유니이코노믹스 설계 잘 되어 있으신가요? 대표님들의 어떤 거시적인 시장의 업사이드가 투자자들이 설득될 만한 요인들이 있는지,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엑셀 기반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 질문을 딱 들었었을 때 바로 그냥 나는 답변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내용들이 내 투자연수에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는 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마 이 질문들을 드렸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시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 심장이 이제 먹먹해진 느낌을 갖게 되시죠. 쉽게 풀게요. 저 USP, LTV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릴 건데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USP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KSF는 Key Success Factor라고 해서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표님들이 그냥 대표님 사진 이력 딱 하고 나는 이런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나 이런 좋은 직장을 다녔으니까 나 잘났지? 이렇게 하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해석이 안 됩니다. 대표님들이 왜 이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풀어서 번역을 해주셔야 해요. 그게 이제 KSF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LTV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고객 생애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표님이 돈 받은 고객한테 그 지갑을 얼마나 계속 1년 동안 몇 년 동안 털어낼 수 있는지, 그걸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예요? 쿠팡이고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이런 곳들이죠.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구독비를 뺐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온 고객의 지갑을 계속 털어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CAC는 Customer Acquisition Cost, 고객 획득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 생애 주기랑 이 고객 획득 비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표님들의 포켓, 돈이 쌓이는 겁니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매출 추정이고요. 자, 그래서 그냥 쉽게 다시 제가 번역을 하자면은 심플합니다. 결국은 IR덱은 이 신선한 비즈니스 모델을 전달하는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이 원재료가 썩어 있으면은 껍데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맛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대표님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가는 경쟁사들 대비 우위가 있는지. 근데 실제로 대표님들 보면은 경쟁사 분석 진짜 제대로 안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경쟁사들이 잘 나가지 않는 경쟁사들을 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뽑힌 경쟁사들을 두고 그냥 우위를 얘기를 하세요. 별로 임팩트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쟁사들이 투자를 받은 경쟁사일수록 더 좋아요. 잘 나가는 경쟁사일수록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 시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발전할 대표팀 역량이 있는지, 한 고객으로부터 계속 돈 뜯어낼 수 있는지, 거시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했었을 때 대표님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만히 키시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서비스, 기술, 뭔가 상품 이런 거를 전달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돈에 대한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건지, USP를 어떻게 만들고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주를 어떻게 연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역들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대표님들은 전문적인 IR 제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 IR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님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투자를 받은 선배 대표님들한테 가서 IR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만약에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투자 제안서를 잘 만들고 또는 투자 경험이 있는 선배 기업들 한 곳, 뭐 두 곳, 여러 이제 곳들 만나시면서 자문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리얼 트립이나 숭고, 뭐 당근마켓 이런 이제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기업들 투자했던 출신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선배 창업가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뭐 김기살의 배치 프로그램, 스파클의 배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곧 지금 이제 끝나게 될 윤민창의 투자 제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연계, 입주, 인프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 프로그램들 말씀드렸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님들 정말 주목해야 될 지원 프로그램들, 투자 프로그램들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려면은 사실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표님이 잘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앞에서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 유치, 빠른 성장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 1단계 제안서부터 만드는 거였나요? 아니었죠.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부터 설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서 만들고, 세 번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지원 프로그램들 난사해야 됩니다. 한 땀 한 땀 넣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다 따발총으로 난사해서 그 중에서 붙는 거 가서 발표하고, 그러다가 투자되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표님이 난사해가지고 여러 인프라들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난사했어, 투자 발표했습니다,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애프터 미팅 해야 되겠죠. 소개팅 다음에 애프터 미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요? 협상을 하기 위한 언어를 잘 써야 되고, 애티튜드를 잘 정비를 해야 되고, 계약 조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들으니까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동시에 근데 제가 좀 지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지표가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매출 한 몇십억 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런 경우라면은 웨비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표님들이 만약에 이런 지표가 많다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표님들 VC 만나시면 되고, 저희 포켓 컴퍼니 오셔가지고 문의하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님이 월 매출이 3억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엑셀레이터, 팁스, 립스, 배치 프로그램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바로 대표님들께서는 투자자들 만나시면 됩니다. 대면에서. 자, 근데 내가 월 매출이 3억이 미만이다 라고 하시고, 지금 내가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첫 투자 프로그램 받으면서 인사이트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대표님만 잘나셨어도 됩니다. 대표님 전문성과 팀 전문성 있고, 약간의 어떤 그 problem solution fit,
지표만 있다 하더라도 절반은 채우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나머지 이제 절반이 뭐냐? 만약에 이 전문성,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USP, STP, LTV, CAC, 유니코노믹스, 프리캐시플로, 엑시 전략 설계 안 돼 있고, 공감, 특징, 입증, 혜택 이거 전문적으로 설계 안 돼 있고, 이 50%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대표님은 계속 만날 때마다 그냥 자존감만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받을 거거든요. 귀사의 사업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 맨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같은 느낌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투자로 이어지지 못해서 아쉽다면 저희가 이제 더 아쉽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스킬이 부족한 거일 뿐입니다. 대표님이 잘나셨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 전문성에 대해서 그냥 뭐 전문성 별거 있겠어? 그냥 뭐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그 열정은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또 준비해서 열심히 갔는데도 또 계속 뭔가 똑같은 반복이고, 그럼 이제 한 N년 후 이제 저를 찾아오십니다. 머쓱머쓱 하시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고, 한 2년 전 3년 전에 만났던 분 아니신가요?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5년 이하 황금기를 다 놓치신 거죠. 그럼 사실은 수술할 수 없는, 재수술할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사실 뭐 신규 법인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법인을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간 해왔던 내용들이 이미 또 쌓여 있으면. 그래서 사실 백지일수록 좋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 2년 안에 한 60억 이상 받았던 그 대표님들도 백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문성과 대표님 전문성이 딱 결합이 돼서 시너지가 터졌던 케이스였습니다. 타이밍 놓치면은 빠른 성장, 투자 받는 게 배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 중에서 내가 진짜로 나는 빠른 성장 하고 싶어, 나 정말로 진짜 이번에 이 악물고 정말 멱살 잡고 끌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딱 4주만 그리고 저랑 8번 딱 만나시면은 제가 대표님들의 그 투자 로드맵을 바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해드리는 거는 맥스가 50%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이 잘나지 않았으면은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일단 잘나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고 3년 정도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전문성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현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 직장생활 오래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전공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뭐 알바 경험이든 뭐 여러 가지 경험 토대로 해서 내가 그쪽 패션 쪽, 뷰티 쪽 또는 뭐 예를 들어서 F&B 쪽 그런 쪽에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성장 로드맵을 바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치 그런 거예요. 대표님들이 헬스 PT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가셔가지고 이번 여름은 정말 뭐 몸짱이 돼서 수영장 가고 싶어 해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 다 찢어지고 해서 결국은 저기 재활의학과 가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단추부터 대표님들이 정확하게 잘 안 하시면 오히려 더 근육이 찢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다친다라는 표현은 뭐 어떤 거냐면은 대표님들이 정말 그 지원 프로그램들 넣어가지고 투자를 만났어. 자, 근데 그 투자를 만났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첫인상에서 만약에 잘못된 인상을 줘버리면은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